네, 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지금은 6월 25일 일요일 오후 11시입니다. 네.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 될 테고요. 좀 지금은 이제 회사는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요병은 크게 없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특별히 또 주말이 뭐 엄청나게 뭐 행복하지도 않달까요? 네, 그런 좀 상황이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주씨 채널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청소 쪽이었어요. 네, 청소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안 하고 있고요. 어디 뭐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청소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청소 업체나 뭐 개인들한테 이런 좀 창업 교육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을 좀 받은 다음에 뭐 창업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청소업에 좀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몸이 또 성치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허리를 좀 뭐 당연히 보통 사람들만큼 고쳐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좀 회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청소를 하면 사실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시작을 하기 전에는 다 좋은 점만 좀 보이잖아요.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생길 테고 그렇긴 한데, 원래는 사실 청소 쪽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그런 미니멀리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좀 이제 물건들을 많이 비워 왔었는데, 물건을 비우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행복해졌던 그런 기억이나 경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물건을 좀 적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또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니멀리즘이랑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좀 정리 수납 이런 쪽이랑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기는 한데, 그걸 따면 이제 그런 고객들의 집에 가서 집에 이제 정리도 해주고 뭐 좀 버릴 거 좀 같이 버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영상들을 좀 예전부터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실제로 하면은 엄청 또 힘들겠지만 그냥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뭔가 뭐랄까, 그 좀 짐이 많은 집이 치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희열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집들도 제 개인 물건을 치우면서 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정리수납 전문가 겸, 그리고 다른 뭔가 많은 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좀 짐들을 약간 치워주는 그런 쪽으로 직업을 좀 가져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정리수납 일이 그쪽 시장이 또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생계를 해결할 만큼의 일을 충분히 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청소업을 같이 하면서 정리수납 뭔가 전문가 공부를 좀 해서
해보면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잠깐 이제 좀 쉬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또 많은 막 물건들을 소유를 하고 돈을 막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건을 좀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더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물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올라와서 2009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와서 살았던 집들이 계속해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18평 빌라가 제일 큰 집이고, 처음 살았던 집은 뭐 한 두세 평 되려나? 그 정도였고, 두 번째도 한 대여섯 평? 반지하 대여섯 평이었고, 세 번째 집은 조금 많이 커져가지고 한 9평 정도 됐었고, 그 다음 집은 14평, 그 다음 집은 다시 확 줄여가지고 4평, 네. 14평에서 4평으로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짐이 또 14평이 있을 땐 투룸이었었고, 4평으로 갔을 때는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 집이, 몇 평이었지? 1.5룸에 또 살고, 뭐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녔었는데, 그렇게 막 넉넉한 집에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경험이 훨씬 많고, 혼자서 14평 투룸에 살았을 때가 제일 이제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집이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크니까 짐을 좀 충분히 채워놓고 사는 게 더 이제 행복하다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제가 살았던 14평 투룸은 정말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14평 그때 살면서도, 그러니까 집 공간이 그때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좀 물건을 비워가는 그런 단계를 좀 거쳤었고, 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제가 물건을 좀 비우고 줄이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좀 정리수납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청소업을 하는 거였어요. 뭐 엄청나게 막 알아보고 이걸 꼭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 뭐 이 정도까지 깊게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앞으로 좀 허리가 좀 호전이 되면, 아니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제가 몸뚱아리가 멀쩡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쪽의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니까, 이거를 뭐 꼭 내가 직업으로 그걸 갖지 않아도, 어쨌든 전 유튜브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으니까 유튜브로도 뭐 한번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명 한 명 고객들의 집에 가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겠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해서 뭔가 컨텐츠화를 시켜서 그걸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삶을 좀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쪽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냥 제 강가장 채널 유튜브와 상주씨 채널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니면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이제 뭐랄까, 그냥 수익형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을 위한 유튜브 채널들을 또 많이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는 걸 아예 숨기고 그냥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채널들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관심사가 또 다양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나마 좀 관심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니멀리즘 관련된 것들이나 뭐 절약 저축 이런 쪽은 뭐 이미 강가장 채널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NBA, 그 미국 농구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막 경기를 많이 보고 막 깊게 또 빠지지 못한 기간이 되게 길어지긴 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거고, 다시 또 많이 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아해질 확률이 굉장히 큰 저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좀 육아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육아 관련된 채널을 좀 해볼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뭐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육아가 어렵고, 이게 뭐 책이 어떻게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영상에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생각을 요즘에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딱 시작을 한 거는 없긴 합니다. 당장 사실 좀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거는 강가장 채널에서 콘텐츠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거일 테고, 그 다음은 뭔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일 테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블로그, 막 수익형 블로그 같은 것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좀 해가지고 좀 해볼까, 배워볼까. 인터넷에 보면 그런 강의들 같은 것도, 유료 강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었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내가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림을 전 그리는 걸, 만화 같은 거 그리는 걸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만화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생각을 좀 해보면, 내가 만화 그리는 걸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그리는 행위 자체도 즐거웠던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내가 그린 그 그림을 누군가가 봐주고 그거에서 이제 반응을 보고, 그 내 그림이나 내가 만든 것들로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일례로 대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칠판에다가도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캐리커처를 굉장히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뭔가 캐리커처 스타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긴 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후배들이 반응하는 거, 이제 그거가 굉장히 좀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내가 전공했던 걸로 실무로 일을 하니까 그거 자체에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든 걸 누군가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누구한테 어떠한 즐거움이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느끼고 싶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막 1년 이상 막 극장판 일합시고 만들어가지고 극장에다가 개봉은 했는데, 관객이 뭐 터무니없이 좀 적게 막 5만 명, 4만 명 이렇게 든다든가. 물론 이제 그 숫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한데, 저한테 그렇게 막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만큼의 그런 관객 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본 사람들과의 뭔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네이버 영화 같은 데서 평점이나 이런 리뷰 같은 거 쓴 거 뭐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조금 직접적인 이런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가 좋아했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다 보면, 뭐 물론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끝까지 가서 뭔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경우들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경우도 기획을 해서 막 만들었는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끌고 가서 막 TV에 방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중간에 드랍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막 좋아했던 프로젝트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수차례 뭔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원래 제가 했던 본업에서 크게 매력을 좀 잃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재미있는 거는 너무나도 충분하고 바로바로 뭔가 이런 제가 만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게 피드백이 진짜 바로바로 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했던 뭐 청소업이나 정리수납 전문가나 이런 쪽 외에 제가 뭔가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고 아마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면서도 같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앞으로도 뭔가 어디 회사에 취업해서 큰 프로젝트를 막 한다기보다는 예전처럼 다시 TV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여러 사람들과 만들고 막 제작비가 10억, 20억, 30억, 40억 되는 막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좀 작게 좀 더 빠르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누군가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오랫동안 만들면 참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행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일에서 사실 일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사실 얻기가 굉장히 또 쉽지는 않은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왜 만족감을 얻는지 좀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좀 더 실제로 내가 이거를 왜 하게 됐고 왜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즐겁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시도를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닐 때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이제 드랍되던 기간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들은 회사에서 조금 진행하다가 드랍시키고 조금 진행하다가 드랍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진짜로 좀 일에서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 내가 얻었던 그 만족감이나 그 일을 할 때 내가 왜 즐거웠는지를 그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가 알았더라면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좀 해보는 그런 시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반적인 누군가랑 소통하는 과정까지를 난 좋아했던 건데, 그게 꼭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봤을 때가 있었는데 영화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냥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냥 그 기억이나 느꼈던 부분들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블로그 해서 그냥 짧게라도 내가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써보자. 근데 사람이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이것저것 이제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영화 리뷰를 써야 되는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막 그런 것도 나름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이제 블로그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꾸준히 한 600~700명 정도는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블로그가 됐었거든요. 좀 터지면은 뭐 한 1000명, 2000명 들어오는 날도 있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때 좋았던 거는 내가 뭔가 영화에 대한 리뷰나 글을 올리면 그걸 누군가 보고 뭔가 댓글을 달아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나의 의견에 뭐 공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재밌게 리뷰를 봤다라는 뭔가 그런 감상평을, 그 리뷰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거나, 근데 그런 게 되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한참 회사에서 하던 프로젝트들이 힘들고 드랍되고 지겨운 시간을 보내던 기간이었는데, 뭔가 영화, 그러니까 글이죠,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은 아니고, 영화 리뷰를 쓰는 거를 블로그에 올려서 누군가랑 소통을 하면서 회사에서 뭔가 내가 찾지 못했던 그런 만족감을 그쪽에서 좀 계속 좀 찾을 수 있었던. 근데 내가 그렇게 즐겁다고 느끼면서도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왜 즐거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면 뭐 좀 다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네, 녹음기를 켜면 혼자 그냥 주저리 떠들다 보면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늘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조금 평소랑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녹음기로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녹음하면서도 네, 음질에 대해서 좀 불안해가지고 지금 또 살짝 네, 불안합니다. 지금 몇 분을 녹음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윤이가 조금 잘 자는 날이었어요. 요즘에 수면 교육을 이번 주에 계속 해보고 있는데, 유자 씨의 말에 따르면 혼자서 한 1~2분 정도 좀 칭얼칭얼 대다가 막 잠이 드는, 이런 좀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수면 교육이 효과가 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거를 CCTV 화면으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 포기를 할까 싶기도 했는데, 네, 일단은 좀 더 유지를 네,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 때 생각보다 금방 잠이 들어서 하윤이는 자고 있고 유자 씨도 자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찍 일어나는 루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찌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몇 시냐? 11시 반인데 망했습니다. 내일 루틴부터 이미 좀 망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그 문쌤 그 센터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허리 때문에 문쌤이 이제 물리치료 쪽 이제 전공을 하시고 석사를 따시고 지금 박사 공부 중이신가, 박사를 따셨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재활운동이나 뭐 물리치료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서 운동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 좀 한 달 정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기도 했고, 그리고 몸이 오랜만에 간 건지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너무 이제 많이 뭉쳐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풀어주시고 스트레칭이 필요한 부분은 늘려주시고 운동도 새로운 것도 또 알려주시고 했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좀 다시 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게 이게 새벽에 운동을 안 하면 육아를 하면서 같이 참 운동을 하는 게 낮에 운동을 하는 게 낮이나 뭐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윤이가 이제 자는 동안에 보통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핑계 같긴 한데 생각보다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운동 마치고 스터디 카페 가서 일하고 오후쯤 와서 이제 육아에 다시 참여하고 이 루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망한 것 같다. 아니면 조금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하루 일과는 뭐 그렇게 흘러갔었고요. 그리고 참 문쌤 센터가 신사역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입 때 처음 근무했던 회사도 그 근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출근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옆 동네가 제가 신입 때 살았던 동네예요. 자취했던 동네라서 오랜만에 신입 때 다녔던 회사로 약간 출근하는 느낌으로 2호선, 3호선 갈아타고 좀 출근도 했었는데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카페 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하고 있을까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좀 편집을 할까 노트북은 챙겨왔었거든요. 고민 하다가 이제 배가 좀 고파져가지고 밥도 좀 해결하면서 커피도 한잔 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맥도날드도 갔는데 다 꽉 차 있고 막 좀 하여튼 카페들은 또 막 자리 막 꽉 차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어디 가야 되지 막 우왕좌왕 하다가 서브웨이가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긴 했는데 저는 서브웨이는 약간 좀 주문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섣불리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뭐 골라야 되는지 모르고 소스가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혼자서 가본 적은 없고 지인들이랑 이제 같이 보통 갔었던 것 같은데 서브웨이는 패스를 했고 이제 결국 간 게 신사역 몇 번 출구였더라. 하여튼 몇 번 출구에 그 백종원 무슨 빵 연구소인가 뭐 그런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백다방 같은 컨셉인데 빵을 좀 더 이제 해서 좀 파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몇 개 있었지 한 7, 8개 정도 있고 빵 같은 게 좀 있고 뭐 생크림 빵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우유 생크림 빵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고 뭐 소금빵도 있고 뭐 이것저것 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 하나랑 생크림 빵 하나랑 커피 한 잔 하니까 4,500원인가 나왔는데 그거 이제 먹고 거기서 일 조금 하다가 운동하러 갔었죠. 근데 빵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게 매장이 신사역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도 다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2,500원인데 뭔가 가격 치고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그 우유 생크림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은데 뭔가 크림이 양이 훨씬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냐면 편의점 거는 한 입 그냥 베어 물면 그냥 내가 베어 문 채로 그냥 그대로 이제 빵이랑 크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백종원 그 우유 생크림빵은 이제 한 입 베어 물면 크림들이 이제 뭔가 안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푹 하고 이제 뭔가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크림들이 더 이렇게 뭔가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올 때도 우유 생크림빵은 다 떨어져가지고 말차 생크림빵이 있길래 그거 하나 포장해서 유자씨 갖다 줬는데 아직은 안 먹고 아마 내일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역 혹시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파리바게트도 있긴 한데 뭐 좀 컨셉이 다른 빵 매장이어서, 근데 빵 종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뭔가 그냥 그 느낌은 백종원 선생님이 그냥 뭔가 프로젝트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매장이 뭐 얼마나 있는지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프로젝트 매장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 매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신사역 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와가지고 빵이랑 커피랑 막 사 먹고 하던데, 네. 어쨌든 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또 좋더라고요. 네. 네, 뭐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끝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집해서 후딱 올리고 자야겠네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